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조국 탁탁 공격하고 양문석, 김준혁 공격하는 게 좋은데 거기서 득점 포인트를 1점을 올렸다면 반대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절 대응을 못했고 거기서 마이너스 3점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5%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김성수 교수님은요, 여야가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신만 강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검도 왜 그것이 문제이고 왜 안 되는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타협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것, 김성수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타협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래 민주당 너희도 오라, 우리도 옳고 너희도 오라, 이것이 타협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주장이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 무조건 안 돼, 우리 안 받아, 이게 아니라 이 특검이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있고 이 특검이 이런 독수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특검이 이래서 문제고 이걸 받아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타협이라는 거예요. 대화와 타협이라는 거지 무조건 저쪽에서 요구하는 걸 듣는다고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대화와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걸 이제 물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30-40%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좋다 좋다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우파 진영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이종석 황상무 논란이 뭐길래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설명을 보려고 좀 찾아보니까 MBC 뉴스, 좌파 언론에서는 신나게 막 공격을 해요. 반면 이쪽에서는 무대응이었죠. 용산도 무대응이었고, 용산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약간 무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퇴를 시키십시오, 조치를 귀국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아니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대화와 타협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특정 언론의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제 살을 깎아먹는 결론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공격수와 수비수, 이걸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격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수,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공격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한동훈, 두 번째 김경률. 그러면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격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더 있을까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격수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비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조국 탁탁 공격하고 양문석, 김준혁 공격하는 게 좋은데 거기서 득점 포인트를 1점을 올렸다면 반대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절 대응을 못했고 거기서 마이너스 3점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5%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윤한 갈등의 이 시작과 끝이 뭐냐면요, 바로 이 수비수 역할의 부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석 황상무 논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딱 내용을 보니까 이거 황상무 이거 발언 큰 문제 안 돼.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이것도 큰 문제 안 돼 해서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 용산에서 버텼으면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건 이제 상수로서 버텼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대응을 나서야 되는 건데 그 대응이 뭐였냐면 무대응 그 다음에 후에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기였지 않습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차라리 이때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아니 이거 황성무 발언을 보니까 이 내용만 그 MBC에서 캡처한 그 발언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전 군부 정권 때는 이것이 문제였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게 황상무 수석의 발언의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다 내치고 앞에 이 두 줄만 캡처해가지고선 그걸 이제 언론을 이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았냐면 이건 문제 있는 거다. 용산 책임이다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 모든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수도권 지지율 15% 폭락이 난 거였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막말 논란이라는 이제 공격을 받을 때마다 했던 대응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첫 번째, 민경우 대표. 우리는 민경우 대표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집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한때는 운동권의 아주 실세 중의 실세, 정청래는 쩔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운동권의 대부였지만 이런 조국 사태와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어쩌면 이제 우파로 확실하게 전향을 했고 내 입으로 나는 우파예요 라고 말한 전향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값진 보배예요. 그런데 비대위원회 임명된 직후부터 해서 모든 언론이 그 민경우라는 사람 한 사람에다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세대를 비하했다. 그러면서 이 민경우를 놔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노인 세대는 다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민경우 비대위원이 잘려버렸죠.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니 민경우 대표가 막말을 만약에 했다는 게 막말이라 할지라도 김준혁의 막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천안함 그 전사를 향해서 한 그 막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 막말이 맞다 하더라도 양문석, 공영훈 이런 사람들의 참으로 이게 더러운 이런 재산 부풀리기 이런 거에는 비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제가 드는 생각은 이번에 국민의힘은 참 깨끗한 정당, 청결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의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 많이 내줬고 그리고 언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5%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5%가 결국에는 70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